유니티를 활용한 애플 비전 프로 개발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6차 시로 팔러스페이셜 활용 입력과 조작에 해당합니다. 애플 비전 프로 개발자를 위한 팔러스페이셜 활용 입력과 조작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에서는 팔러스페이셜 MR 앱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팔러스페이셜 입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조작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유니티 개발의 기초적인 개념과 도구들의 경험이 있는 초급 중급자에게 적합합니다. 먼저 팔러스페이셜 입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차시의 프로젝트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셋, 샘플, 폴리스페이셜, 신 경로의 인풋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씬을 엽니다. 폴리스페이셜에서 어떻게 입력을 처리하는지 이 샘플 씬을 실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의 매니저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인풋 디버깅 헬퍼라는 컴포넌트가 보입니다. 해당 컴포넌트는 인풋 액션을 레퍼런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풋 액션 레퍼런스를 클릭합니다. 에셋, 샘플, 폴리스페이셜, 인풋 맵 경로의 폴리스페이셜 인풋 액션으로 연결됩니다. 폴리스페이셜 인풋 액션을 열어보겠습니다. 아더 항목의 스페이셜 포인터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더 항목의 비전 OS 스페이셜 포인터 디바이스라는 기기도 있습니다. 두 기기의 차이점은 비전 OS 스페이셜 포인터 디바이스는 상호작용의 콜라이더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전 OS 스페이셜 포인터 디바이스는 타겟 ID, 상호작용 포지션과 관련된 입력 컨트롤이 없습니다. 프라이머리 터치, 세컨더리 터치, 포인터 0 포인터 1, 터치 0 터치 1 이런 식으로 입력이 두 개인 이유는 우리의 손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폴리스페이셜은 최대 두 개의 입력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브젝트 조작 구현하기입니다. 새로운 씬을 만들고 모든 게임 오브젝트를 지웁니다. 프로젝트 창에 씬 카메라라고 검색하여 나온 프리팹을 하이어라키 창으로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MR 앱을 만들기 위해선 볼륨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볼륨 카메라라는 빈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볼륨 카메라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만들고자 하는 MR 앱이 바운디드인지 언바운디드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바운디드로 설정하겠습니다. 볼륨 카메라 리사이즈 리스너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콘텐츠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볼륨 카메라를 조정합니다. 프로젝트 세팅, 폴리스페이셜 탭으로 이동해서 디폴트 볼륨 카메라 윈도우 컨피그를 바운디드로 설정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로직을 작성해 봅시다. 간단한 큐브를 조작하려고 합니다. 큐브를 하나 생성하고 볼륨 안에 들어가도록 트랜스폼을 조정합니다. 큐브는 입력을 받아야 하므로 콜라이더가 있어야 합니다. 비전 OS 호버 이펙트, 비전 OS 그라운딩 섀도우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호버 효과와 그림자 효과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인풋 매니저라는 이름의 빈 게임 오브젝트를 추가합니다. 나중에 여기에 로직을 추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력이 작동하기 위해 이벤트 시스템을 추가합니다. 리플레스를 눌러 오류를 해결하고 컴포넌트를 꺼줍니다. 컬러 체인지 온 인풋이라는 이름의 C#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라인4 폴리스페이셜 인풋 디바이시스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해 스페이셜 포인터 서포트에 접근합니다. 라인5에서 7 인핸스드 터치 API를 사용해 터치 페이지를 가져오고 터치를 카운트합니다. 라인8 인풋 시스템 로우 레벨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해 스페이셜 포인터의 상태에 접근하고 실질적인 타겟 오브젝트를 감지합니다. 온 이네이블 메소드에서 인핸스드 터치 서포트를 활성화합니다.
업데이트 메소드에서는 터치 카운트를 이용해 터치를 했는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터치에 대한 페이지가 터치 페이지 비겐인지 확인합니다. 이것은 터치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터치를 유지하고 있어도 액션이 실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터치가 시작됐을 때 스페이셜 포인터 스테이트를 가져옵니다. 오브젝트를 감지했을 때 체인지 오브젝트 컬러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체인지 오브젝트 컬러 메소드에서는 머터리얼의 컬러를 랜덤으로 변경합니다. 인풋 매니저에 작성한 로직을 추가합시다. 탭이 아닌 터치에서만 작동하게 하고 싶다면 터치 종류가 터치일 때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면 됩니다. 1차 시에서 배웠겠지만 잊지 마세요. 탭은 눈과 핀치를 이용한 간접적인 터치, 그냥 터치는 직접적인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터치를 뜻합니다. 큐브를 움직이는 로직도 작성해 봅시다. 이번에는 직접적인 터치가 아닐 때 큐브를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터치가 시작되면 선택된 오브젝트를 초기화하고 초기 포지션을 기록합니다. 터치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마지막 포지션에서 얼마만큼의 거리를 움직였는지 계산하고 그만큼 오브젝트를 움직인 뒤 이후의 계산을 위해 마지막 포지션을 업데이트합니다. 터치가 없으면 선택된 오브젝트를 널로 초기화합니다. 바운디드 볼륨이기 때문에 경계에 가까워지면 큐브가 잘립니다. 다음은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파워스페이셜 입력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오브젝트 조작을 구현하는 과정을 설명하십시오. 두 기기의 차이점은 비전 OS 스페이셜 포인터 디바이스는 상호작용에 콜라이더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전 OS 스페이셜 포인터 디바이스는 타겟 ID, 상호작용 포지션과 관련된 입력 컨트롤이 없습니다. 정답은 한번 인핸스드 터치 서포트 이네이블입니다. 모든 입력 관련 스크립트에서는 해당 구문을 초기에 실행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애플 비전 프로 개발자를 위한 파워스페이셜 활용 입력과 조작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애플 비전 프로 개발자를 위한 파워스페이셜 활용 UI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